4월 12일 날 바로 어제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 설리반 안보보좌관이 참여하는 화상회의를 통해서 전 세계 19개 글로벌 반도체 방산업체 기업들이 모여가지고 반도체 새로운 가치 사슬에 대한 화상회의를 했습니다. 반도체가 단순한 산업이 아니라 국가 안보의 관점에서 접근하겠다는 신냉전의 기류를 볼 수 있는 사건이었고, 우리 반도체 메모리 시장의 세계 1위와 파운드리 분야도 19%로 성장하고 있는 삼성이 초대되었고, 파운드리 산업의 49%를 장악하고 있는 대만의 TSMC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걸 보면서 여러 가지로 우리 곤혹스러운 상황이 아주 가중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시기에 저희 정부와 여당은 이 반도체 분야에 대한 우리 생존 전략에 대한 집중적 대책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당은 지난번 서울, 부산 등 20여 곳의 보궐선거를 통해 민심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겸허하게 수용하면서 집권 여당으로서의 나라를 책임다는 자세로 이 반도체 분야에 대한 대책, 그리고 부동산 대책 등을 통해서 하나씩 풀어갈 생각입니다. 일단 글로벌하게는 저는 이 반도체의 전쟁 속에서 새로운 가치 사슬 속에 우리 대한민국의 생존 방안을 찾는 문제하고, 두 번째는 바이든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그러한 뉴딜, 그린 경제 체제에서 앞으로 이제 RE100 시대가 이제 다가오고 있고, RE100으로 생산되지 않는 제품에 대한 차별 관세가 예고되고 있는 시점에 과연 우리 대한민국 산업계나 우리는 얼마나 준비가 되고 있는가. 문재인 대통령께서 2050년 탄소 중립화 계획을 발표했지만 그것을 구체화해가는 이 프로세스와 실현 가능한 단계는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갈 것인지 아무튼 지혜를 모아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국내적으로는 이 백신 문제 확보가 상당히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파이저와 이제 모더나하고 아스트라제네카가 지금 확보되어 있습니다만, 가장 지금 새로운 총알로 떠오른 노바백스 건을 저희 SK바이오가 이제 위탁 생산을 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법적 절차나 이것들을 빨리 준비해서 일단 노바백스에 대한 국내 판매 라이선스 생산을 우리가 얻어내는 것은 의미가 있는 진전이고, 이것을 차질없이 하도록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어제 SK바이오 대표와 정은영 보건복지부의 담당 국장을 불러 보고를 듣고 여러 가지 대책을 논의하고 있고, 얼마 전에 제가 메넨데스 미 상원 외교위원장과 화상통화를 통해서 트럼프 행정부에서 통제되고 있는 노바백스 생산의 박스와 필터를 비롯한 여러 가지 제품에 대한 통제를 예외를 인정받아서 상반기 생산 물량을 일단 확보를 했습니다. 우리 대통령과 정부도 노력을 많이 해서 이걸 확보를 했는데 하반기 물량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백신과 관련된 여러 가지 아스트라제네카와 이 영국이 주도하는 아스트라제네카와 EU와 간의 그런 백신과 관련된 정치적 갈등도 같이 상존돼 있고, 지금 스푸트니크라든지 시노펜백 같은 것에도 이제 검증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만, 일단은 스푸트니크까지 우리나라가 지금 CMO 생산을 하고 있을 정도로 우리 대한민국이 이 CMO 분야, 위탁 생산 분야의 세계적인 퀄리티를 갖추고 있는 것은 대단한 잠재적 가능성이라고 봅니다. 제가 인천시장 시절에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 아지노모토, 동아제약 등의 그러한 BT 산업의 핵심을 송도에 결집시켜서 클러스터를 만들어 세계 최고의 CMO 생산 기지를 만든 것은 의미 있는 것이었다고 저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세계 녹색 기후기금 GCF가 송도에 위치되어 있는데, 이 GCF가 트럼프 정부 때 외면됐습니다만 다시 바이든 정부 때 제대로 된 펀드레이징을 통해서 이게 제2의 녹색 세계 월드뱅크처럼 발전해서 실질적인 이런 지구 온난화 조치에 대해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협력해야 될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미중 관계는 바이든 정부가 협력, 경쟁, 그리고 대결 3자로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남중국해라든지 신장 위구르 문제나 홍콩 민주화운동 분야에서는 민주주의와 동맹의 가치를 가지고 대결하는 형세를 취하고 있고, 그리고
기후변화 문제는 협력의 자세, 북핵 문제와 기후변화는, 그리고 기술 부자는 첨예한 경쟁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이 3자의 구조 속에서 미중 관계가 미소의 냉전 구조로 발전되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보여지고, 저희 대한민국은 기후변화 대응에서 인류 문명 전체가 지속 가능하지 않는 절멸의 위기 상황 속에서 세계의 초강대국 미중이 서로 간에 신냉전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인류 문명을 선도할 지도자로서의 그러한 선도국가로서의 자세를 포기하는 행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두 국가가 인류 문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기후변화에 대한 공동행동에 적극 협력할 것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속에서 어떻게 중간 영역을 찾아낼 것이냐의 과제인데, 우리 대한민국이 저는 항상 대륙 해양 세력 속에 어느 쪽에 줄을 서라, 이것이 우리 국내외적으로 강요되고 있는 면이 많습니다. 저는 일관되게 반도 세력론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왜 반도가 항상 대륙 해양 어느 편에 서야 생존한다는 소극적 사고를 하는 것인가? 이탈리아 반도가 반도 세력을 통해 지중해 무역과 대륙 갈리아와 프랑크를 연결해서 천년의 로마 제국을 만들었고, 이베리아 반도가 대서양 무역을 장악해서 스페인 제국의 토대를 만들었습니다. 왜 한반도가 이 동북아에 그러한 이탈리아 반도처럼 이베리아 반도처럼 되지 말란 법이 없다. 저는 반도 세력론을 강력히 주창하고 이를 위한 우리의 그 반도 세력 굴기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민족의 운명을 스스로 자주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룸을 만들기 위해서 한미동맹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되 중러와의 관계도 잘 풀어나가야 될 그런 어려운 이 속에서 오늘 이 포럼이 소중한 지혜를 모으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